올해 40이 된 내 딸이 어제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나 회사 그만둘까 봐.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본 말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하는 그 말.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딸의 목소리에서 진짜 절망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77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왔다. 친구들의 이혼 이야기부터 동료들의 사업 실패까지.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자신의 선택을 믿지 못할 때였다. 딸에게 물어봤다. 왜 그만두고 싶은데? 일이 너무 힘들고 상사는 이해를 못해주고 월급도 적고. 전형적인 답변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질문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딸은 한참을 멈춰 있더니 이렇게 말했다. 잘 모르겠어, 아빠.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지혜를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젊을 때 이것을 몰랐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갔고, 친구들이 하는 대로 취업을 했고, 사회가 말하는 대로 결혼을 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도 늘 뭔가 허전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한 할아버지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분은 82세였는데 여전히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계셨다. 할아버지 나이에도 일을 하시네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이 아니야, 젊은이, 이건 내 놀이거든.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은 사람은 일도 놀이가 된다는 것을. 그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나무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40년간 공장에서 일했다. 퇴직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진짜 원하던 목공일을 시작했고,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첫 번째,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즐거웠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면 뿌듯했다. 두 번째, 나는 글 쓰는 것도 좋아했다.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쓸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었다. 세 번째,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흥미가 많았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면 몰입이 잘 됐다. 호기심이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았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교육 관련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40대 중반이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갑자기 진로를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나갔다. 주말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어 진행했고, 온라인으로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다. 회사 일이 끝나면 교육 관련 자격증도 따고, 인생 상담사 과정도 수료했다. 그렇게 10년을 준비한 끝에 55세에 조기 퇴직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22년째 인생 상담과 교육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월급은 회사 다닐 때보다 적어졌다. 하지만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았을 때의 기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이다. 부모는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선생님은 말 잘 듣기를 원하고, 친구들은 같이 어울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진다.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압박이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야 하고, 빨리 결혼해서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 이런 것들에 쫓기다 보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큰 역할을 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차라리 안전한 길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살아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안전한 길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길을 선택하든 리스크는 있고 어려움은 따라온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당황한다. 그리고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유명해지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계속 파고들어 물어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욕구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롭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진짜 욕구를 찾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우울했다. 처음에는 회사가 싫다고만 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가 정말 원하는 것은 창작이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대학에서도 미술을 전공했지만 취업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다. 그녀에게 조언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둘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그림을 다시 시작해보라고.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고 온라인에 올려보고 작은 전시회라도 참여해보라고. 1년 후 그녀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회사는 다니고 있었지만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다. 물론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행복도는 몇 배나 높아졌다고 했다.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해도 힘들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서 성과도 좋아진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몰입도가 다르고 창의성도 발휘된다. 반면에 억지로 하는 일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니까 번아웃도 쉽게 온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말한다. 일찍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으라고. 20대든 30대든 늦지 않다고. 오히려 지금 찾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이 궁금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첫 번째, 어릴 때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부모나 선생님의 간섭을 받기 전에 순수하게 좋아했던 것들, 혼자서도 몇 시간씩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성에서 나온 관심사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했던 경험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일이든 취미든 공부든 상관없다.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맞는다는 신호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잘해, 너는 이런 일이 어울려 같은 말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 당신의 장점이나 특성일 수 있다. 네 번째, 질투나 부러움을 느끼는 대상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누군가를 보면서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 다섯 번째,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경험의 폭이 넓어질수록 자신의 취향도 명확해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산다. 스마트폰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SNS도 계속 보고 조용히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산책을 하면서든 명상을 하면서든 일기를 쓰면서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 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면 그 과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남이 정해준 길에서 실패하는 것과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실패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후자는 실패해도 후회가 적다. 다시 일어설 힘도 더 크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77세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후회는 거의 없다. 물론 젊을 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후반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의 힘이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이 넘치고, 매일이 의미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디드세요.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먼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부터 찾아보라고. 그것을 알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며칠 후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나 생각해봤는데 사람들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어. 어려서부터 동생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했고, 대학 때도 과외를 즐겁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교육 관련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교육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딸의 목소리에서 활력이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은 사람의 변화다. 77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지혜. 그것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